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2차전지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에 한 4시 반부터 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나오는 테슬라의 어닝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도 아마 일어나서 일찍부터 방송 유튜브를 볼 것 같은데, 2차 전지와 테슬라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테슬라 주가 올랐다가 우리나라 2차 전지 주가 오른 것이 아니다. 상관없다라고는 하지만 테슬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1의 주도 섹터 2차 전지 주도의 리딩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안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그룹이 될 수가 있겠지만 테슬라는 전방 이제 전기차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의해서 나머지 기존 내연차들도 방향성을 잡고 생산량을 줄이고 늘리고를 따라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밀접한 관계입니다. 단기간에나 관련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테슬라 주가가 거의 30-40%씩 빠졌어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그 말은 이런 많은 분들이 GM이랑 포드 나머지 애들이 더 잘 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 안에서의 작은 MS 싸움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전기차는 같이 간다는 전제하에 테슬라는 밀접한 관계다라고 안 믿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당연한 저는 오래 투자한 사람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4680 배터리가 얘네들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4680 한다니까 다 따라하는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와서 한번 전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막 주저리 시간이 없지만 좀 썼는데 제가 텔레그램에 남겼듯이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의 전략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 및 가이던스가 발표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이 당연히 숫자가 안 좋을 거예요. 어차피 인도량이야 작년 4분기 인도량이야 작년 23년 인도량이야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이익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그런 것들이 테슬라 주가에는 영향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얘네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은 2024년도 가이던스입니다. 얘네들이 얼마 230만 대, 240만 대 얼마나 심장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방의 수요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전지의 수요도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리포트들이 테슬라의 가이던스를 바탕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을 2024년도 전기차 시장을 예측을 하고 그런 것들에 연관돼서 또 2차전지 OEM에서 이런 발표한 수량을 기준으로 2차전지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드 GM이 더 중요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테슬라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숫자는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참고로 테슬라의 전략은 지금 얘네들이 가격 전쟁을 촉발시키면서 많은 포드나 GM에서 전기차가 아직도 이 손에 한 대 팔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손해 보니까 다 못하고 더 미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무리한 전략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더 침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의 가격을 전체적으로 내려줘서 소비자의 선택을 더 많이 받는 부분은 또 장점이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왜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판매량에 목을 매냐라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전략은 일론 머스크가 바보도 아니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테슬라의 전략은 최대한 차량을 많이 팔고 그것들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 판매량 마진은 좀 낮다 하더라도 FSD 채택률이 더 올라가게 되면 대당 1,000만원 이익을 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값에 500만원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그러면은 나가 있는 차량에서 일부만 채택률이 지금 10%도 안 되는 채택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면 기본 오토파일럿 자체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채택률이 10%만 늘어난다고 해도 대당
천만 대 하면은 뭐 몇백억씩 몇천억씩 이렇게 한 번에 몇 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최대한 많이 자동차를 깔고 그 다음에 FSD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장착을 하면은 크게 이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얘네들도 뭐 모건스탠리 이런 애들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FSD가 계속 좀 늦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전략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이제 180만 대 작년에 팔았지만 뭐 사실 뭐 전기차가 아직 성숙한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깔려 있는 거는 뭐 한 500만 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깔려 있는 전기차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FSD 올려봤자 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최대한 차량을 많이 까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1, 2년 전에 판매됐던 차량들도 FSD를 장착을 할 수 있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참고로 FSD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뭐 상용화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FSD 12 버전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이제 고객들이 지금 기존에는 직원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고객들한테 지금 좀 릴리즈가 돼서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써본 사람들의 의견은 어메이징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조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FSD가 아니라 시내 주행까지도 신호까지도 있고 좌회전 우회전 4차선 이런 것들도 다 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성숙도가 높아졌다. 물론 완전 자율주행, 아예 100%손 안 대고 하는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굉장히 큰 보조장치로는 거의 완벽한 가까이 99.5%까지 왔다고도 유명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론도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발표를 할 때 2024년도 가이던스를 발표하겠지만 지난 분기처럼 이제 전기차 뭐 금리가 어렵다, 높은다 이런 부정적 멘트를 할 겁니다. 뭐 마치 FOMC 파월 의장의 말처럼요. 부정적 멘트를 할 건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지금 350달러까지 갔던 주가가, 아이고 잠깐만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잠시만요. 배터리 좀 갈게요. 죄송합니다. 배터리 투자하는 사람이 배터리를 갈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200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지금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부진하다. GM이나 전 차량 자체가 지금 많이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는 당연히 전환도 GM 포드도 부진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스닥이 지금 신고가를 부근 환경인데 너무나 안타깝다. 참고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LG 밸류 체인인데 모델 Y에 우리 뭐 LG 엔솔이나 테슬라, LNF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주력으로 모델 Y가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모델 Y 루시퍼라고 해서 모델 3 하이랜드처럼 모델 3에서 업그레이드 됐을 때 중국 공장과 미국 공장 이런 것들이 잠깐 스톱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공장이 멈추니까 또 한 분기에 거의 매출이 날아갈 정도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테슬라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분명히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생각보다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밑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내일 당장 주가가 어떨까를 예상을 해보면 얘네들이 테슬라의 주가도 영향이 있을 텐데, 악재의 선반영이라고 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이야, 그래서 가이던스도 보수적으로 얘기할 것이야 라는 지금 어느 정도 컨센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좀 그래도 좋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악재의 선반영으로 해서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좀 상방으로 해주고, 그래도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이렇게 낮게 발표할 걸 알았는데 더 좋게 발표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나라 2차전지에도 훈풍이 불어줄지, 아니면 또 더 안 좋게 이야기해서 새로운 바닥을 형성을 할지 나름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많은 애널리스트가 2차전지의 바닥을 이 시점으로 예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최악의 얘기를 할 테니, 그러면은 테슬라 플러스 2024년 가이던스가 굉장히 내려갈 것이니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분할 매수해라라고 하는 것도 좋은 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뭔가 또 트레이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4680 이야기를 좀 하면은, 많은 제가 텔레그램에도 그렇고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뭐 중국 업체에 쓴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디일렉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4680의
수율이 너무 안 올라오고 지금 당장 여기에 병목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립만 하고 급한 공정은 외부 업체에 받고 자기네들이 웰딩이나 이런 최종적인 조립만 하는 걸 할 테니 기존 업체들한테 야 니네 우리 전극 공정 그 전극 공정을 니네가 해서 이렇게 모듈로 해서 달라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했다라는 것들이 디일렉에도 나왔죠. 근데 뭐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전국 공정만 해달라는데 기존의 상위업체 BYD나 테스, CATL이나 LG엔솔이나 파나소닉이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나머지 뻔히 자기네들이 나머지 것 자기네들 이윤을 해치는 행위니까 당연히 기존 업체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것처럼 뭐 그게 100% 팩트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롬바이나 이런 하위 업체한테 제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어차피 얘네들이 CATL처럼 이렇게 주 거래업체로 차지할 가능성이 어차피 없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좀 그나마 해주겠죠. 롬바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뭐 이거를 얘네들이 아마 기존에서 이게 지금 뭐 당장의 이야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받든지 NCM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680 배터리도 저도 항상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LNF 거 쓸 텐데 왜 이렇게 효율이 안 나오지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분명히 이건 좀 기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LNF가 단결정 양극재 뭐 하이니켈 90% 구반반 물론 정확하게는 구반반이 아니죠. 90%는 구반반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에코프로비엠의 기술인 거고 어쨌든 하이니켈 90%에 되는 거를 테슬라에서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테슬라가 이제 신생 업체처럼 만드는데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셀업체도 한 번에 최고급 양극재 뭐 구반반 뭐 90% 양극재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효율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얘네들이 더 다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이니켈 양극재는 90%까지 올라가는 것들은. 그래서 열도 많이 나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노하우가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80% 양극재 정도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아무리 4680이지만 이런 것들이 효율이 안 나왔을 겁니다. 어디죠? 뭐 LG 엔솔이나 이런 파나소닉보다 훨씬 더 효율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노하우를 쌓으려고 많이 이렇게 시간을 걸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하고 있고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또한 전환 작업을 한다라고 제가 한번 뉴스도 전달을 드렸었죠. 하이니켈 96% LNF 양극재를 쓴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또 LNF IR하고도 또 이야기가 됐듯이 96% 양극재를 2분기부터 뭐 계약은 1분기부터 돼 있지만 본격적으로 물량은 2분기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식 공정일지 습식 공정일지 이야기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도 분명히 2분기 때부터는 이제 들어간다. 어느 정도 노하우는 쌓인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분명히 건식 공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뭐 닥치는 대로 여기도 병목 현상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 뭐 중국에도 받고 LNF한테도 받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가 또 자꾸 LNF 이야기로 또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또 이거 한병화 위원이 또 뉴스를 냈는데 프로젝트 코드 레드우드라고 해서 코드네임 2025년도에 신차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그래도 2020년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전기차가 너무 얼리 어댑터한테만 팔리고 있는 거고 지금 캐즘 현상이 발생을 해서 물론 캐즘 현상인지 아니면 지금 뭐 금리 때문인지 뭐 겹쳐 있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폭망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가 자동차가 나와야지 이제 다 싸잡아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픽업 트럭은 어떻게 보면 니치 마켓인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런 가이던스 외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뭔가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해준다라고 하면 주가에도 모멘텀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4680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4680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신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또 좋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빨리 돼야 됩니다. 이것들이 얘네들이 안에 4680 배터리를 활용해서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비아디야 밀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작년 4분기에 밀렸었죠. 비아디는 사실 순수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PHEV 이런 반쪽짜리 전기차 이런 하이브리드도 포함해서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하기에는 아직은 좀 테슬라에 밀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레드우드 코드네임 레드우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라우벨이라고 해서 이 사회이사로 영입된 레드우드 대표이사가 지금 레드우드를 운영하고 있죠. 레드우드와 파나소닉의 관계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그 문뱅이님인가요? 거기에도 날려주셨지만 레드우드와 파나소닉의 관계는 다들 아실 겁니다. 파나소닉의 양극재가 필요한데 거기에 레드우드가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죠. 거기 양극재는 당연히 LNF입니다. 이거는 뭐 수도 없이 LNF 주주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미루고 지금 1년 반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2025년도에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4년도에 발표되고 착공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 이제 바로 아무리 늦어도 3월까지 왜냐면 그때 어디죠? 산업부의 발표까지 회의가 개최될 때는 한 3월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월 아니면 3월 정도 되는데 그때는 무조건 넣을 것이고 발표가 될 것입니다. 3월까지도 기다리기 너무 힘듭니다. 아무튼 레드우드하고 이 발표를 될 때가 사실 가장 LNF의 저평가를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도 LNF는 자금력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묘연하지만 이런 부분이 3자 협상이나 이런 것들로 크게 좀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좀 제가 주저리 왔다 갔다 뭐 즉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의 가이던스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짧게 얘기하면 요즘 뭐 이런 유튜브들도 많더라고요. 전기차 내연차가 아무것도 없다, 전기차가 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기차와 내연차의 차이는 단순히 전기로 가느냐 기름으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차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테슬라를 타보신 분들은 그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타보지도 않고 뭐 잠깐 시승해서 뭐 디자인 이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타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